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택송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 내 안의 참나, 내 안의 참나라고 그러면 또 참나라는 어떤 것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아닌 나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세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다 어쩌다 할 수도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방편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둘이 아닌 측면, 불의의 경계를 내 안에 참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을 주역의 그 육효가 변화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는 삼효까지 봤죠. 삼효의 그 내용은 이제 삼인행엔 즉손 일인행엔 즉득기우로다 그랬죠. 세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보면 세 가지 생각이 있죠. 대인의 생각과 소인의 생각 그리고 이제 대인의 생각이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목표로 해야 될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스승인 성인의 뜻이다. 성인이 제시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주인은 당연히 주체는 내가 있죠. 그러니까 나와 대인 소인을 구분해서 본다면 당연히 내가 소인의 삶을 버리고 대인의 삶을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게 되면 즉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본성이다, 마음이다, 육신이다라고 나를 셋으로 나눈다면 그때 나눈다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육신과 마음을 넘어선 본성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물론 그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 가면 나와 나무 구분이 없고 화공과 같은데 과연 그것을 또 인간이라고 구분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언어상으로 어쩔 수 없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엔 한 사람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현상의 세계 또는 형이상의 세계를 향해서 나와 남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 생명과 무생명 등등의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등등을 나누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라는 측면에서 손일인이라 그랬죠. 그래 보면 어때요? 이제 일인행엔 즉득 기우라 그럴 때는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내면을 향할 때, 즉 내 안의 나 아닌 나를 향하게 될 때 바로 내 안의 나 아닌 나가 지금 그걸 찾는 나임을 파악한다, 느낀다. 그래서 일인행엔 한 사람이 갈 땐 그 벗을 만난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계속 이 지금까지 초유에서 3회까지 내용을 보면 소인의 살부 방법을 버리고 대인의 상법을 따라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소인과 대인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남과 구분되는 게 없는데 자연과 둘인 그 경계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대인자 소인자 나라고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유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유에 이르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밖을 향해서 나와 둘인 별개의 대인과 소인이 있고 내가 그 대인의 도와 소인의 도를 찾아야 된다. 즉 소인의 도를 버리고 대인의 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쨌다고요? 그러한 대인의 도를 찾고 소인의 도를 버리고 소인의 도를 떠나서 대인의 도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뭐예요? 온 우주와 둘이 아닌 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의 드러남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찾아야 할 대상의 작용이다. 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처의 삶을 살겠다고 깨달아야 되겠다고 부처가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수행을 하고 학문하고 그러는데 유학에서도 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기를 하는 그놈이 본래 내가 찾아야 할 부처이고 수기를 하는 행위가 바로 부처의 작용이다. 즉 부처가 보살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게 군자에서는 현상에서는 생명 중생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부처와
다른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란 무생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본체가 돼서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 현상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사에서는 육사 이후부터는 찾아라는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이것도 방편을 또 얘기를 하니까 자 아래로 찾는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된다, 덜어야 된다. 그 소인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덜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거꾸로 이제는 어때요? 그 덜어야 되는 마음을 덜어야 되는 거죠. 찾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사유가 다른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사는 손기 지라대 그랬죠. 그 질자가 빠를 질자이기도 하면 병들 질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뭐를 해라고 그러는 겁니까? 찾지 말고 뭔가를 찾아서 밖으로 가지 말고 나와 둘로 여기고 내가 찾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쩌라고요? 그 찾는 그 마음이 바로 찾는 대상의 작용이다. 그걸 파악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찾는 마음을 버리라라는 측면에서 손기질이라고 그래요. 그 그릇된 방법 찾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랬다. 버리되 사천입니다. 하여금 빠를 천자예요. 빨리 하면 그러니까 즉각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죠. 내가 계속 내 밖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으려고 보니까 사실 찾는 그놈이 바로 대상이들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유희하에 기쁨이 있어서 무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지금 어때요? 이제 사유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또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내가 불선하다 생각을 하고 밖으로 뭔가 선한 걸 찾고 완전한 걸 찾고 찾았는데 사실 보니까 어때요? 찾고자 하는 그놈이 뭔가 찾고자 하는 그놈이 완전함의 드러남이고 내가 불선하다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불선을 넘어서 있는 그 자리의 드러남이고 작용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찾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쉬고 그걸 바로 손기질이라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때요? 그 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지금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아무런 병이 없는데 즉 완전한데 내가 바로 대인이다 소인이다 구분이 없이 본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이 불완전하고 소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넘어선 대인의 삶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밖에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찾으려는 마음을 놔버리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쉬어라 그런 얘기다. 그러면 이제 그거 빨리 한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어느 순간에 그걸 놔버리면 즐거움이 기쁨이 짜죠.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송기질환이 그 상에서 말하기를 그 병됨을 덜어버리니 없애버리니 역가이하로다. 또한 가히 기뻐할 만하도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병이 있어서 병을 없앤 것 아니고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이라고 착각했던 걸 파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병이 아님을 알았다면 사실은 이제는 여기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학문하는 방법이나 수기 방법, 수도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래 내가 완전했음을 파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바로 그처럼 내가 본래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인이기 때문에 대인의 도를 찾아서 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는 지금 여기 내가 그대로 완전함의 드러남이어서 그 자리에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더라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비로소 알게 되면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걸 이제 어디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오요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요로 넘어가면 이제 쉴 때 마치 그 물결이 멈추면 파도가 자꾸 일어나고 그 물 수면이 이렇게 물결을 치면은 달이 아무리 비쳐도 달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잔 물결이 이런 것이 고요해지면 달이 나타나듯이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멈출 때 비로소 느끼는 거죠. 느껴요. 즉
그래서 그거는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자각이라고 그랬죠. 자각이라고. 스스로 밝아진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한다는 얘기고 스스로 깨닫는다 또는 안다. 근데 각자가 술에서 깨다 또는 잠에서 깨다 그런 얘기입니다. 꿈에서 깨는 것처럼 꿈속에서 살아갈 때는 꿈이 실제인 줄로 착각을 했지만 그게 깨어나서 보면 실제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본래 나는 꿈속에서도 나고 꿈을 깨도 나이기 때문에 꿈속의 나와 깬 나가 둘이 아니지만 나는 그전에는 꿈속의 나와 깬 나가 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붙여서 스스로 밝아져, 느껴. 그래서 의혹이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 순간 물이 맑으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그대로 비추고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에 해가 나타나는 것처럼 스스로 밝아지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그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추구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경에서 손지우손이라고 그래요. 위도 위학 일이교 위도 일손이라 그러잖아요. 학문을 하면 이론적으로 지식이 뭔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도를 행하면 어쩐다고요? 일손, 날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아까 사유에서 얘기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도를 행하면 뭘 지식을 얻어서 나를 자꾸 채워서 완전해지기, 불완전한 것을 완전해지고 부족한 것을 완전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마음,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구름이 제거되면 해가 나타나고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소일결에 보면 바로 뭐예요? 이기라고 표현해요. 방향이 바뀌어 버렸죠. 자, 아래로부터 형이상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아래를 향하는 마음을 들었다면 반대로 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타나는 걸 익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 익지면 그랬죠. 자, 혹 익지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뭐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그러면 또 깨달을 무엇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놨죠. 혹이 익지다 그랬어요. 혹이 더해준다. 그 말은 이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는 순간 자명하게 된다. 구름이 사라지면 해가 나타나듯이 자명해진다. 그걸 익지라고 그럽니다. 더해진다. 재밌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덜고 덜어서 더 이상 덜 것이 없을 때 이르면 비로소 어쩐다고요? 익지, 나타난다. 근데 이거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던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양파 껍질을 까는 것과 똑같죠? 양파 껍질을 까고 또 까면 어때요?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알맹이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렸던 껍데기가 바로 알맹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더라도 버리더라도 버리는 나, 부정을 하더라도 부정을 하는 나를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무주의, 냉소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리고 버려버리면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물처럼 맑아지는 순간 달이 나타난다. 그걸 이제 익지라고 표현해요. 익지. 그러면 여기에 혹이란 게 뭘까요? 혹시 더해준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혹이 더해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혹이 뭐예요? 저 아랫지방 전라도 말에서는 거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거시기. 이 거시기가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거시기 말이야. 거시기가 거시기 함께 거시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두 사람은 소통이 되잖아요. 이 거시기란 말 단어가 특정의 이 물건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물건을 다 가리킬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얘기해도 거시기, 저 말을 해도 거시기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신이라고 표현해요. 음과 양이라는 즉 분별심으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없는 경계를 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내가 본래 찾고자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신이라고 표현하고 거시기로 표현한다면 그 자리로부터 즉 달이 나타난다. 그걸 혹익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이 더해준다. 자기를 드러낸다. 그 자기는 그럼 어때요? 구름이 끼건 어찌건 항상 드러나 있죠. 우리 지금 말을 하고 여기 지금 이걸 쳐다보고 듣고 이런 모두가 다 어디서 작용해요? 본래 온 우주와 더불어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인 그 자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매 순간순간에 모든 개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연결이 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주가 전체가 하나예요. 물건적으로 보면 하느냐 둘이냐, 물건적으로 보면 하나고, 시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영원한 세계가 매 순간순간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시간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쪼개고 끊임없이 쪼개서 수 있는 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매 순간순간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간을 떠나서 영원이 없지만 그 영원이란 것 또한 순간을 벗어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로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자득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자에다 어도적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심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 얻어져야 된다. 자심득을 해야 된다. 내 마음속으로 얻어지고 삶 가운데서 체득해야 돼. 몸으로도 얻어져야 할 문제이지 말과 이론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제 십붕지라 그랬습니다. 10이 이 벗으로 된다. 벗을 삼다. 그러면 이제 주역에서에게는 십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요. 주역에서는 수를 이제 하도와 낙서라는 도상을 통해서 그 도우 세계를 표현할 때 둘로 나눠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표현할 때 이 하도와 낙서 도상을 1이라는 수부터 2, 3 이렇게 해서 십수로 표현해요. 이걸 그래 이제 천지지수라고 합니다. 천지지수. 천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 3, 5, 7, 9는 천이고 2, 4, 6, 8, 10은 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수 완성 또는 완전을 표현하는 수가 10입니다. 그리고 하도의 중심체가 1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수가 가장 근원인데 여기서 혹익지를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10붕지라고 그랬잖아요. 10이 벗이 되어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나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10 붕우 합덕이다. 즉 벗과 내가 즉 주체와 객체가 혹과 내가 십과 내가 본래 하나임을 파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임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뭐예요 그럼? 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우라고 우. 음봉양호할 때 우. 그러니까 십이 나와 벗이 되어준다는 말은 벗과 벗이 하나가 만난다. 본래 그래서 하나임을 파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붕 속익지를 다시 십붕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도와 낙서로 표현되진 그 도 자체, 진리 자체, 이치 자체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님을 파악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도 불국이 하나지. 저 거북귀자입니다. 거북귀, 거북구. 용도 귀서 그러잖아요. 거북귀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어쨌다고 그랬죠. 이 주역을 우리 흔히 얘기를 할 때 이 복 또는 점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상 가지 수로 치면 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서 또는 뭐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은 두 가지가 있죠. 거북이 껍질 등껍 껍질 살을 제거해 버리면 단단한 껍질만 남잖아요. 그 껍질에 구멍을 뚫고서 불을 떼서 가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늬가 갈라지겠죠. 그 무늬를 가지고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얘기 미래를 판단하는 장이죠.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렇게 이제 내가 뭐 사람을 어디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임명하면 적임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이제 이걸 그 점을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북점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북이나 그 소, 짐승의 넓은 뼈에다 구멍을 내고 그걸 이제 말렸다가 그렇게 가열을 해서 그 나타나는
그 점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도 그랬습니다만은 점을 쳤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이제 그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점을 많이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산가지로 쓰는 그 들판에서 구하기 쉬운 딱딱한 그 풀이 있어요. 그 이제 그게 마르면 가을이 되면 딱딱해지는 거, 단단해지는 거. 그래서 그거를 50개를 가지고 50개의를 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수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0개에서 하나를 뽑고서 본체를 나타내는 하나를 놔두고 그 49개를 가지고 또 나누어서 괴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풀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산가지라고 그래서 그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50개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거북이라는 얘기는 점치는 도구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을 쳐도 불극이라고 그랬어요. 불극위. 이 극자가 이길 극자입니다. 그러니까 능이란 뜻이에요. 능이 어기지 불자가 아니한다는데 이 불자가 굉장히 강한 불자예요. 달러 불자라고 얘기 달러같이 생겼는데 이게 아니 불자보다 더 그 강한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북마저도 결코 어기지 않는다 또는 어길 수 없다라. 그래서 원길하다. 크게 길하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이 주역을 점치는 그 텍스트 도구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벌써 어때요? 점을 치는 주역의 텍스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혹 있지, 다시 말하면 십붕지는 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점을 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혹익지하고 십붕지 하는 순간 어때요? 점을 치는 행위마저도 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말은 점을 치는 건 2차적인 것이다. 즉 점을 칠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네 안에 본성이라는 게 본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본성의 측면에서는 하늘의 도인 천도와 지금 여기의 인도가 땅의 운행원리가 도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이게요. 그러니까 도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도가 아니죠. 왜? 나와 별개의 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이 주역의 입장이 결코 점을 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의 텍스트로 주역이라는 건 사실은 2차적인 것이지 본래의 주역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괴요사, 처음 이게 쓰이는 게 괴요사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괴요사의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상이랑 같은 시빅인데 그 시빅은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괴요사는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점치는 책이다라는 거 틀렸다는 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지금 학계에서는 그리고 정설로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예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래 주역은 점서가 아닙니다. 점일치는 텍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이 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산내 입구에 보면 사이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너의 신령스러운 겁을 버리고 즉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지혜가 너한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 연구 너의 신령스러운 각자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관아타이 나를 쳐다보고서 늘어뜨릴 턱이자입니다. 턱을 늘어뜨리고 있으니 흉하다 그래서 점을 치면 흉하다 그래서 절대 점치지 말라 아주 그 강조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역이 쓰여지는 이후에 지금까지 은말 주초의 주역이 중국 나라에서 편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주역은 점을 치는 텍스트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바뀐다고 해서 주역 즉 천도나 인도나 지도나 시간 공간 인간이 모두가 다 이 하나의 원리인 역도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역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역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르러서 19세기 말기 1885년에 우리나라의 충청도 논산 지역에서 김일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쓰냐면 정역을 써요. 바를 정자 바뀔 자. 어찌 보면 주역이 드러내지 못한 그 역의 본래 의미를 드러냈다라고 보면은 정역이라고 볼 수 있고
주역으로서 다 파악이 됐다면 더 이상 역학을 서적을 쓸 수 없었겠죠. 쓸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그게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역이라는 역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역이라는 걸 굉장히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정역을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역학도 소중하지만 그 중국 역학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우리 한국 역학으로서의 정역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우리 대학에서 정역에 관한 학술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술 대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역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역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면서 뜻밖에도 여전히 이 역학에 대한 또 주역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즉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게 점을 치는 거다. 이제 점을 치는 대상으로서 내가 있고, 점을 쳐야 될 주체인 내가 있고, 점을 쳐야 될 대상으로서 어떤 물어봐야 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둘러보니까 나 밖에 어떤 신이나 상제 같은 존재에게 물어서 내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는 노예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자유라는 말이 스스로자 말미암을 줍니다. 내 삶도 내가 죽음도 살아감도 모두가 다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즉 본래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얘기하려면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말과 행동이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얘기하죠. 그러면 그 새와 쥐가 사람 말을 듣는다 얘기를 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해요? 온 우주가 더불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새를 통해서 새의 소리로 나고, 쥐를 통해서 쥐의 소리로 나지만 그 소리가 다 달리 나는 게 아니라 나온 구멍은 한 구멍이다. 그래서 그거 전체로 보는 물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체의 뜻이 각각의 그 물건에 의해서 다양한 소리로 드러나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자유로우면서도 이 세상은 어때요? 그 각각의 소리 어쨌다고요?平등, 평등하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본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 역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런 건데,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근본적인 어떤 존재인 상제나 이런 존재가 있어서 여기서 살아가는 부분인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선악을 주변에서 잘못되면 죽이고 지옥 보낸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을 넘어서 이미 지금 요즘에 양자역학, 상대선 이론, 수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과학도 발달하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 그게 혁명이에요. 우리의 미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생각을 바꾸고 내 말 한마디, 내 생각을 바꿈에 따라서 나 남을 둘러보지 않고 온 우주가 하나인 관점에서 모든 존재가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어쩌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주고,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두 사람 하는 것보다 세 사람 모두 함께 한다면 점점점 그 주변이 밝은 빛으로, 하나의 빛이 밝은 빛으로 점점점 밝혀져서 우리나라가 밝아지고 온 인류가 밝아진다면 온 우주가 밝아질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정신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녹화를 하고 잘 아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역을 새롭게 보자. 주역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무 이치를 밝히고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라도 자꾸 그렇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종교나 이런 것을 버리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보다도 지금의 기존의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뭐가 됐든 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기존의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거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그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그게 그 시대에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역도 벌써 언제 세워졌어요? 은나라 초기만 했다고 벌써 3000년 전에 이게 쓰인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쨌어요? 소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수레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나무를 채취를 해서 그 나무를 파내고 통나무 타고 배 타고 다니는 시대 얘기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으로 갖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과학이다, 사회학이다, 인문학이다 자꾸 학문을 구분해서 어느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갇히게 하지를 말고 과학적인 그 마인드도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서양과 다른 전통이 있고 학문도 있고 사상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구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세계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도 유일한 예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적어도 200년 이상 서양에서 걸렸던 민주주의를 100년도 안 걸린 50년 만에 달성한 것도 우리나라가 최초고요.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정책을 쓰지 않고 즉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고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세계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이 식민지 정책을 펴거나 해서 영국은 인도, 뭐 브라질, 스페인 어디가 있고 포르투갈 어디가 되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를 피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물론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았지만 6.25 때 이게 유엔군들이 참전도 했고 그 이후에 복구를 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필리핀의 도움도 받고 여러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줄 만하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의 본래 전통적인 사상이고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그 행복함이 남도 행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전통 사상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속에는 우리 피 속에 흐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한가구 기적을 이뤘던 게 우리가 그 현대의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랬겠느냐, 그게 가능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 방산이 일종의 그 한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오늘날의 발달한 과학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주 인문학과 과학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과 인문학의 가치가 서로 우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떠나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이 주역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통합을 얘기하고 융복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때요? 동아시아적인 한국이나 중국의 우리 전통 사상, 우리 것을 알아야 과학과 소통을 하고 과학과 연결을 시켜서 과학을 통해서 현실의 삶으로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세계는 허공처럼 과학의 세계나 인문학의 세계나 사회학의 세계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그냥 방편상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학문을 만들어내고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그 과학과 그걸 활용하는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이론 체계 또 과학의 대상으로는 자연보다 우리가 인간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평등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나 밖에 있는 대상 세계로서 자연도 사물도 물건도 다 나와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사용의 우위의 측면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역할이 있다. 자기 역할을 할 뿐 사건이나 물건 나 밖의 다른 사물에게까지 내 역할을 요구를 하거나 확대를 해서 지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계속 뭐예요? 온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또 다른 나로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역의 궤요가 쓰여졌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는 어떻게 얘기되어 있죠? 상활 유고 원길은 유고가 크게 길하면 자상우열스라 그래서 위로부터 도루자입니다.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이면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도와줌이라 그런 얘기죠. 아, 위가 뭐예요, 그럼? 형이상과 형이하를 구분했지만 물건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세계, 전체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는, 전체는 부분을 향해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각 부분을 통해서 드러난 모두는 전체로 수렴이 되니까 나타나도 나타남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타남이 없다고 해서 또 나타남이 없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남이 있는 측면에서 보면, 현상은 개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잖아요. 모든 게 있지만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개체적인 게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무요.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가 둘이 아닌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끊임없이 변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뀔 역자 역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학 관점에서는 전체와 부분이 둘이 아닌 경계를 중 또는 역도라고 그랬고, 시간상으로는 영원한 세계와 매 순간 나타나는 그 순간이 둘이 아님을 역도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그 유와 무, 부분과 전체 이런 것을 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파악한 게 뭐예요, 지금? 유고예요. 유괴름은 개체적인 관점에서 나 하나가 있는 줄 생각을 했고, 나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본래 내가 온 우주와 둘이 아님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고 효사에서 뭐라고 해서 혹 익지라 십붕제라 그랬잖아요. 십이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가 나가 보시된다. 즉 나와 전체가 개체로서 나와 전체로서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본래 둘이 아니었음을 느낀다. 그걸 바로 자명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다고요. 점을 치는 그런 행위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점을 친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길하다. 그래서 그걸 위로부터 도와줌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덜면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그릇과 똑같아요. 사람 왜 욕심이 많거나 자기 고집이 많으면 그 그릇에다가 그릇에 물이 꽉 찬 것과 같아서 남의 생각이나 남의 도와주는 걸 채울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야, 너 마음 그릇 좀 비워. 너 마음을 비워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마음이 덜어지고 비워진 거 아니죠. 형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비유로 한 거예요. 물건처럼. 마치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다른 물을 더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맛있는 와인이 있으면 와인도 담겨주고 영양이 좋은 인삼탕도 있으면 인삼탕도 넣어주고 할 텐데 그게 물만 넣어가지고 아니면 꾸정물을 가득 닦아서 이게 아주 거룩한 물이야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물은 안 마셔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채워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몸으로 이롭게 몸에 들어가서 작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 비유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헤아려서 물을 기울어내라. 작소온지라고 그랬잖아요. 헤아릴 작전한다. 헤아려서 덜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마음 문제는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게 겸손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서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무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무아.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하나인 나가 매 순간순간 개체적인 나로서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체와 단절되어 있는 남과 둘로서 나, 소위 말하는 자라는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는 개체적인 내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까짓 거 뭐하러 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쓰는 걸 어떻게 쓰냐는 문제이고 결국 마음을 쓰지 말고 그 마음을 했다면 생각을 가졌다면 마음을 바꿨다면 그걸 현상의 삶 속에서 다른 존재 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 생명이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자연들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하지만 그 생명이 없는 물건이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구가 생명이 없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요. 그건 인간 중심에서 하고요. 인간 중심으로 하면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온 우주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어찌 보면 인과라고 표현하잖아요. 네가 죽였으면
남을 죽였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떤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마음에 벌써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내면의 자기. 그러니까 스스로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온 우주와 더불어 하나인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심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삶의 형태로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바꾸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면 공부를 해도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공부를 한다. 태어나도 온 우주와 더불어 태어나고 공부를 하고 자라고 하는 것도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하고 죽어도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죽음이 시체가 이제 내가 분리가 돼서 시체만 남은 그 물건인데 그게 해체가 될 때도 내가 해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나이는 온 우주의 그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그 본래 육신이라는 것도 다 해체를 시켜줘야 본래 내가 육신을 갖기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를 시켜주잖아요. 깨끗하게. 물론 이제 그것이 해체된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그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려니까 말을 그러나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온 우주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어째요? 내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남과 더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얻어서 채워야 된다. 예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는 지위를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 또는 지식을 많이 얻어서 나를 완전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금상첨화라고 그러잖아요. 비단인데 그것도 아름다워. 근데 기왕이면 그 비단에 어때요? 꽃무늬 술을 오면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인생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육아식의 이제 생각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유학. 이 우주는 본래 완전해. 근데 각자 그 완전함을 서로가 공유로 하고 그럼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상첨화가 금의양행 비단 옷을 입고서 밤길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캄캄한 밤에 비단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명품 백을 들고 다녀봤더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아니 물론 지금은 이제 시내를 다니면 불이 환하게 조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촛불 쓰고 이제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근데 비유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야행 밤에 돌아다니면 뭐하니? 누가 비단 옷을 입었는지 아니?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나를 감추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금의 야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적극적으로 보면요. 금상첨화가 그런 얘기예요. 비단도 좋은데 거기에 꽃무늬 수유까지 놓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느냐. 인생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완전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본래 완전함을 누리고 자 완전한 불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온 우주다 보라 둘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채워진 충만함으로 자꾸 남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한 배 더 충만해지려고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금상첨화란 얘기예요. 부족해서 채워준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새롭게 발전한다, 진화한다는 개념이 조금 그건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완전함이 새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흐르는 시간은 현상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새로움이 더해지고 저에서 서로가 모든 존재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다양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 반대로요. 미래에서 과거를 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열매라는 완전한 존재가 씨로 심어지고 그것이 현실의 측면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는 싹이 트고 꽃이 피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싹도 완전한 열매이고 꽃도 완전한 열매이고 열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뭘 찾고 얻고 구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본래 살아야 된다. 본래 인생은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때요? 옛날부터 그 풍류를 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바람을 아는 민족이다. 신바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람풍자에다 흐를 유자니까.
신바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본래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완전을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하게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이롭게 할 뿐이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삶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그런 전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혁이란 19세기에 김일권한 사람에 의해서 주역과는 다른 정혁이란 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어째요? 그러니까 주역이란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주역이 또 동북아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유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다 받아들여서 주역을 쓰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가 뭐예요? 저는 태극기 부대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 태극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본래 주역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의 국기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태극기는 본래는 역학으로부터 주역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 19세기 이후에 정역이 쓰여지는 위에 이 한국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 정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자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상구예요. 상구요. 이걸 한번 볼까요? 상구요는 이때는 이미 이제 내가 지금 어찌했죠? 6월까지 벌써 이익으로 나왔잖아요. 소원을 넘어서는 이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회는 이익 측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고회는 어때요? 이제 6월에서 이미 온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익을 더해주는 경계, 매 순간순간 본래 나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여기의 나라를 파악을 했다면 어때요? 지금 여기의 나의 삶을 다시 어찌해야 됩니까? 공유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다시 초여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여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입계가 되잖아요. 풍내 입계가 됩니다. 그래서 풍내 입계에서는 이제 내가 개체적으로 산택소음기에서 개체로서 내가 온 우주와 나부러 함께하는 둘이 아닌 경계를 찾아가다가 그 둘이 아닌 경계에 이미 오효에서 파악을 하고 구효의 이름은 상효의 이름은 본래 내가 이러니 온 우주가 둘이 아닌 그런 경계로 살아가는 게 내 올바른 삶이구나. 홍익인간이 주역이라고 하면 도제천하라고 그러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익지의 삶,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익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소나야, 이제 더 이상은 덜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불소나야 익지면 더해지기 시작하면 무가고 허물이 없고 정기라니 바르고 기라니 이 유유왕이라 갈바를 두름이 이로운지라 그랬죠. 이 갈바를 두름이 이롭다 그럴 때 어때요?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지고 함께 공유를 해야 돼. 자, 군자의 삶을 살아. 즉 보살의 삶을 불교식으로 하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살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초여로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갈바를 둠이 있다. 갈바를 둠은 뭐냐?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길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군자삶, 보살의 삶, 홍익인간의 삶, 도제천하의 삶, 하와 중생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득신무가라 그랬죠. 신화를 얻음이 가정이 없다고 하면 가정에 그치지 않는다. 가정에 그치지 않고 제후라는 나라로도 확산이 되고 국가로도 국자, 나라도 확산이 되고 온 우주로 적어도 인류 천하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신화를 얻음이 그럴 때는 신화를 얻는다는 얘기는 왕천하, 이제 이게 군주제도니까 왕천하가 할 수 있다. 즉 천하의 리더, 인류를 품에 안고 그 인류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득신무가라, 신화를 얻음에 가정에 그치지 않는다. 가정이 없다. 그 말은 가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그치지 않고 천하로 자꾸 확산이 되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불손익지는 더 이상 이제 덜어냄이 없고 더함은 대득지할세라 그랬죠. 크게 뜻을 얻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교에 이르면 비로소 이제 그 뭔가 지금 얻고 그런 것 같지만 본래의 나의 삶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비로소 나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측면에서 보면
인문학을 얘기하든 불교를 얘기하든 도교를 얘기하든 기독교를 얘기하든 어떻게든 다 한 자리에서 나왔고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거나 어떤 것을 거부하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학문적인 토론을 할 때 시비로 토론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시비 또는 선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너는 그러고 나는 옳다라고 봐버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학문적인 소통이 안 됩니다. 인문학과 과학이 그럴 때 자꾸 야 과학은 틀렸어 또는 반대로 인문학은 틀렸어 사역은 틀렸어 한계가 있어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인문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도 생긴 거고 사역이 생기기 때문에 사역이 생긴 거고 과학이 생기기 때문에 과학이 생긴 거죠. 그게 부족함이 있으면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당연히 인접 학문이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또 발전하는 거예요. 인문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학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의 한 측면만 학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비를 넣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틀렸다라기보다는 물이 아래로 흐를 때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자기가 채우고 흘러가듯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너 부족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배척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부족함을 내 마음으로 스스로 채워지고 말로 해줄 수 있으면 그 하나의 권유도 해주고 그게 어려우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상구에 이르는 사람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술대회를 준비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 학술대회 자체도 이게 크게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도움을 주시면서 꽤 큰 학술대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매스컴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께하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도 저는 본래부터 저 혼자로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마음이 하나로 모이니까 저절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은 시작은 제 자신이 이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제 자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도 그래요. 언제나 그랬지만 내가 한순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인과 공인을 나누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적인 개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공적인 사람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얘기했처럼 온 우주가 더불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치고 오싹오싹하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남이 모르는 생각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웃음이 딱 사라지고 심각해지고 그래요. 엄숙해지고. 그래서 삶은 재미도 있지만 재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온 우주의 사무치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즉 우주와 더불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한 말도 육신을 통해서 한 생각도 육신을 통해서 한 행동도 사실은 온 우주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는 본래의 나이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과정을 거쳐야 돼. 즉 수행을 하고 수기를 하고 수양을 해야 된다. 내가 나구인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꿔나가면서 삶을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주변에 감사해요. 모든 게 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 감사하고 이런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기구들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함께 해주시고 자꾸 보태주시고 때로는 잔소리까지 하면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당신들이 시간을 내서 이러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온 세상이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쩔 때는 참 그 감사하는 마음에 울컥울컥하죠. 세상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시장에 가서 그런 걸 한번 느꼈는데 간단해요. 그 어떤 할머니가 나이 든 할머니가
한 3천 원이나 될까요? 그 푸성기 가지고서 그 팔라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그 자리를 떠나면 그거 못 팔 거 아니에요. 다 해도 3천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냄비에다 버릇터진 아직 익지도 않은 라면을 이렇게 그 끓여서 입에다 넣다가 면발이 입에서 아직 들어가 있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거 한번 살까 하고 그 순간 딱 한 순간이에요. 탁 느낀 겁니다. 감동을 했어요. 저는 온 우주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이처럼 하나가 돼서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하고 그걸 바로 느껴버린 겁니다. 그 순간 벅차기도 하면서도 울컥했죠. 저도 모르게 그 눈물이 흘렀죠.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는 동시에 그 희열인 거죠. 육신으로 생각하면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온 우주와 함께 먹고 그렇잖아요. 그 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어요. 쌀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얼마나 이쁘고 소중합니까. 감사합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도 그래요. 이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녹화를 할까요.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이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보고 이걸 쓸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 하나도. 그건 남이 나를 욕을 해도 너 나쁜 놈이라고 비판해도 무시를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야, 네가 이래도 너 남을 둘러볼 테니 너 여전히 선악을 논할 거야? 시비를 논할 거야? 그리고도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할 거야? 너 그러면 아직은 생각이 짧은 것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보면요 밥을 먹든 똥을 누든 뭐 바람이 불든 구름이 흐르든 24시간 꿈속에서도 TV를 보든 뭐를 보든 수행 아닌 게 없습니다. 공부 아닌 게 없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만이 경전이다 언어가 옳다 언어가 그르다라고 말을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걸 느끼라고 지금 유고여에서 그걸 느끼라는 게 매 주역 우리가 개마다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유고에 가면 전부 그 얘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상고에 가면 네가 알았으면 네 육신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 즉 갚어. 그러니까 그건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회향. 본래 돌아가랬답니다. 본래 자리로 돌린다. 그러니까 온 자리로 돌린다. 귀체, 본체, 나온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 무슨 얘기예요? 온 우주와 내가 밥을 먹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감사함은 본래 어디로 돌아가요? 온 우주한테 돌리는 거예요.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회향이라고 그러니까 수행이다, 수도다, 수기도 본래 회향이에요. 본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수도니까 따로 수도, 수기,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수행도 십신, 십주, 십행 다음에 십회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돌아가서 내가 밥을 먹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도 사랑을 해도 사랑함이 없구나.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목숨을 주어도 준 바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 바가 없구나. 그러니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 아니고 사랑한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현상에 나타나는 이혼을 하든 사랑한 사람이 헤어지든 도중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무심하게 진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자 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다 회향이에요. 회향. 본래 자리로 돌려주는 거다. 감사해도 감사함이 없다. 그게 이제 손께, 산택 손께 손이라는 게 회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회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손자가 감사하는 마음마저도 버린 자, 사랑하는 마음도 버린다. 깨달았다는 내가 뭔가를 얻었다는 마음도 마저 버린다. 그것도 손입니다. 왜? 얻어도 얻음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도 삶이 없기 때문에 살아도 살았다는 생각을 버린다. 죽어도 죽었다는 생각을 버린다. 그래서 버린다는 생각도 버린다. 그래서 그 버린다는 생각마저도 버림마저도 없다. 그럴 때 손지우연 또 쪼개고 버리고 버려서 그 버림마저도 없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쩐다고요? 혹익지가 된다. 바로 달이 항상 휘영청 밝아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마저도 바로 달이었음을 안 게다. 손가락 그것이 그대로 달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어느 것도 부족하다, 뭐 악하다, 바꿔야 된다, 채워야 된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도 현상을 잘못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 큰 오산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눈으로 현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어찌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 줄 뿐이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 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법과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려고 해야지. 그게 바꿔야 되니까 올바른 게니까 바꿔야 된다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욕심일 뿐이지 개혁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 즉 내가 누군가 온 우주와 더불어 둘이 아닌 본성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 이름일 뿐인데 그 전화가 바탕이 돼서 온 우주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함이 없다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 둘이 아닌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설사 세상을 아무리 바꾼다고 그래요. 아름답게 하려도 그래도 욕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절대로 그걸 사랑이라고 해도 강요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개혁이니 진보니 어쩌고 말하지만 정말 그게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개혁 진보라는 그거는 독단이고 독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내 본성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해야 돼요. 유학의 세계는 지와 인이 언제나 함께 돼야 됩니다. 고치더라도 그 잘못된 사람도 행위가 그럴 것이지 본성은 나와 둘이 아니란 자비 사랑을 가지고 어떤 것이 그 사랑이 잘못 표현된지 사랑은 누구나 사랑을 하는데 악이 아니고 그 사랑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치고 그 고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그 자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두드러 고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변화시키고 고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지혜의 표현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주역을 통해서 산택 손괴를 통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